샤미마 베굼은 1999년 8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방글라데시계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동런던의 베스널 그린에서 영국 방글라데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매업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 가족은 정착한 이민자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베굼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역 학교에 다니다가 베스널 그린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제너럴 서티피케이트 오브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청소년기는 시리아 내전이 복잡한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무장단체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광범위한 지역에 칼리프 국가를 선포했을 때였습니다. 2014년 6월 IS 이슬람 국가의 선언은 외국인 전투원과 가족을 모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선전 캠페인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온라인 잡지, 암호화된 메시지, 소셜미디어 계정, 그리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유럽, 북미, 그리고 전 세계 젊은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선전물은 칼리프 국가에서의 삶을 질서 있고 종교적으로 진실하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고 방어적 지하드의 일부였던 폭력은 축소하거나 정당화했습니다. 2014년 12월 베스널 그린 아카데미의 동급생 샤르미나 베굼 시리아로 가서 ISIS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출국은 학교와 지역 당국에 경고 신호를 울렸고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며 급진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샤미마 베굼과 그녀의 두 친한 친구 카디자 술타나, 아미라 아바이스는 ISIS의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관된 인물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15년 2월 17일 세 소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게투익 공항으로 이동해 터키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그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항을 통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날 늦게 실종 신고를 했고 터키 당국은 이들이 미성년 실종자로 분류된 후 잠시 동안 그들을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풀려났고 이후 ISIS와 연계된 밀수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리아로 넘어갔습니다. 여행의 속도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면 그들이 영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조력자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모집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ISIS가 영토를 가장 넓게 장악했던 시기에 영국 열대들 이 ISIS에 합류하기 위해 떠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리아에 도착한 베굼은 ISIS의 엄격한 이슬람 율법 해석에 따라 통치되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라카시는 이슬람 국가의 행정 수도로 기능했으며 이슬람 국가가 점령한 지역으로 온 외국 여성들은 대체로 빠른 시일 내에 이슬람 국가 전사들과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략 도착 후 10일 이내 베굼은 네덜란드에서 온 후 ISIS에 합류한 네덜란드 출신 이슬람 개종자 야고 리에다흐와 결혼했습니다. 레디케는 베굼보다 몇 살 더 많았으며 베굼은 영국을 떠날 당시 겨우 15세였습니다. 레디케는 이후 인터뷰에서 시리아로 가기 전에 유럽에서 급진화되었다고 밝혔으며 시리아 전선이 이동함에 따라 베굼과 함께 여러 곳에서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베굼은 이슬람 국가 조직 내에서 전투나 집행 역할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단 처형, 야지디 여성의 노예화, 종교 소수자 박해, 테러 공격 등 조직적인 잔혹 행위를 저지른 정권 아래에서 생활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말이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ISIS는 이라크군, 쿠르드 민병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속적인 군사 압박으로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이 강화되었고 ISIS가 통제하던 많은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 붕괴되었으며 전기, 식량 공급, 의료 서비스,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ICIS가 통제하던 지역의 민간인들은 조직의 통치 구조가 무너지면서 점점 더 큰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시리아에 머무는 동안 베굼은 여러 번 임신을 했습니다. 베굼은 새 아이를 출산했지만 첫째와 둘째는 악화되는 생활 환경과 제한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ISIS가 통제하던 지역에서는 질병과 전쟁터의 인프라 붕괴가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2019년 초까지 ISIS의 마지막 영토 거점은 시리아 동부 바구즈에서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베굼은 당시 임신 후반기였고 크루드가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다른 여성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 지역을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항복했고 먼저 알홀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과 연관된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타임스 기자 앤서니 로이드가 알홀 캠프에서 베굼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19세였고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슬람 국가가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ISIS에 합류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인용하자면 쓰레기통에 잘린 머리들이 있는 것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혀 충격적이지 않았으며 전쟁 환경에서는 이런 일이 정상이라고 여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발언은 널리 보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잘린 머리를 봐도 전혀 충격받지 않았다와 같은 내용의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에 익숙해졌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또한 라카에서 포로 전투원의 머리가 쓰레기통에 전시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들은 영국에서 상당한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발언을 반성이나 공감이 부족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베굼은 자신이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첫 번째 인터뷰에서 자신을 표현한 방식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직후 베굼은 세 번째 아이인 아들 자라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3월 그 아기는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캠프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의료물자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을 심각하게 보고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베굼은 시리아에서 세 자녀 모두를 잃었습니다. 자라의 죽음은 영국 내에서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그녀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간접적으로 그 아기의 죽음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가 스스로 ISIS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이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권의 반응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2019년 2월 19일 당시 내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1981년 영국 국적법에 따라 샤미마 베굼의 영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내무부는 그녀가 반체제 활동을 통해 방글라데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으므로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공개적으로 샤미마 베굼이 방글라데시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방글라데시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샤미마 베굼은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법적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샤미마 베굼의 법률팀은 시민권 박탈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샤미마 베굼이 미성년자 시절에 길들여지고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해외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녀가 효과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법원 시스템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될 것입니다. 2020년 7월 항소법원은 샤미마 베굼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 결정을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21년 2월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국가안보 우려가 샤미마 베굼이 직접 항소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에 돌아올 권리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내무장관의 안보 위험 평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배굼은 영국에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이후 특별이민항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스페셜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증거가 포함된 사건을 심리합니다. 2023년 2월 SIAC는 배굼의 시민권을 박탈한 결정이 실제로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녀가 아동 시절에 성적 착취를 위해 길러졌고 잠재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것이 내무장관의 결정을 불법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배굼은 2024년 2월에 다시 한번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약의 판결을 유지하며 내무장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6년 현재 배굼은 여전히 시리아 북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법적 절차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한 신청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결과는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절차 동안 배굼의 부모는 영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딸이 온라인에서 유인되어 어린 시절에 급진어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샤미마가 무기한 캠프에 남겨지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새손주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이 받은 감정적인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자고 리디크는 쿠르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따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IS에 가입한 것을 후회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네덜란드에서 기소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배굼이 유럽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배굼이 수감되어 있는 알라즈 캠프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 캠프에는 이슬람 국가 전투원들과 연관된 여성들과 아이들이 머물고 있으며 자원이 제한된 쿠르드군이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과밀 상태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며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간헐적으로 보안 사고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캠프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성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종종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샤미마 배굼의 공개 발언도 변화해왔습니다. 2021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이후의 인터뷰에서 샤미마 배굼은 후회를 표명하며 자신이 ISIS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향을 받고 오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그녀의 이전 발언과 상충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녀의 초기 인터뷰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배굼의 복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ICIS에 합류하기 위해 영국을 떠난 후 그녀는 그 집단의 엄격한 이슬람 복장 해석과 연관된 옷차림, 즉 검은 니캅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ISIS는 여성들에게 엄격한 복장 규정을 강요했으며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서구식 복장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초기 인터뷰에서 배굼은 여전히 이슬람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난민 캠프에서의 인터뷰에서는 배굼이 청바지, 셔츠, 모자 등 서구식 옷차림을 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머리에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평론가들은 이것이 신념의 변화인지 상황에 대한 실용적인 적응인지 아니면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려는 배굼의 법정 노력 속에서 그녀의 사건이 의견을 분열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평가들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중적인 국적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UN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배굼이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을 수 있다고 믿으며 영국의 접근 방식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녀의 모집 과정을 조사하고
그녀를 아동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시리아 수용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2026년 기준으로 샤미마 베굼은 여전히 시리아 북부에 있으며 더 이상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 모두를 잃었고 남편은 따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급진화, 책임, 인신매매, 무국적, 그리고 미성년자로 극단주의 조직에 가입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논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련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15세에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나 ISIS에 합류했고 네덜란드 출신 전투원과 결혼했으며 ISIS가 붕괴할 때까지 그들의 통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이 나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녀는 기자들에게 ISIS에 합류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ISIS가 저지른 잔혹 행위에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샤미마 베굼이 자신의 출생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녀는 구금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현대 영국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논란이 많은 국가안보 사건 중 하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 대본 작성, 편집, 내레이션까지 모두 인력이 직접 진행하며 A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월스 오브 더 월즈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